기업은 어떤 형태로 가는 뭔가 이게 데이터들을 핸들링하는 네.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갖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장 큰 이유, 네. 딱 하나는 뭡니까?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 네. 네. 그런 기술들을 배워와서 네. 분석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 알겠습니다. 애플보다 고객 충수도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NPS 지수라고요. 써봤던 이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를 충분히 소개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시장 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네. 고객 그 평 중에 하나가 퓨어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시고요. 네. 2년 동안 이 스토리지가 있는지 잊어버리셨어요. 고객이 퓨어 스토리지가 아니라 퓨어 데이터 플랫폼. 네네. 내가 말한 건데. 바로 써먹네 또. 최근에 발표한 부분을 보면 이제 과거 4년 동안 저희가 이 오른쪽 상단 부분이 단독 선두죠. 네. 그래서 지금 비전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가장 오른쪽에 네네. 위치해 있고요. 그 이제 실행력. 실행력 부분 중에서도 사실 사실 기존에 여러분 알고 계신 뭐 어느 정도 큰 기존 스토리지 벤더하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비슷한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압도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 올플래시 스토리지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런 시장에서도 저희를 굉장히 인정해주고 이게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4년 연속 이렇게 인정을 네네. 받았던 부분이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비전적인 측면 그리고 실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올프레시 스토리지 분야에서 네. 전 세계적인 리딩하는 그 포지셔닝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네. 딱 하나는 뭡니까?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 네. 네. Pure became a really easy decision for us in the end. It was brilliant. Everything is just faster, better. Massive change for us. All of a sudden I realized in 5 years I wouldn't have to go through the forklift upgrade process again. Pure has been great. We store all our baseball information on It was like getting an extra head count. Once we implemented the system, it was 10 times that. And so it was like gaining a little group of developers for free.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또 기존에 온프리미스 있는 거고요. 이런 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는 겁니까? 이런 클라우드 시대는. 클라우드를 하고는 쉽고 편하고 그 유용한 건 아는데 네. 보통 보시는 그 고객분들께서는 내 데이터를 퍼블릭에 둘 수 없다라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둘 수 예, 없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데이터는 온프레미스 즉 데이터 네. 센터에서 운영하시고 일부 퍼블릭으로 가도 되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는 퍼블릭으로 가고 네네. 그 클라우드를 여러 개를 운영하시는 즉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그런 데이터 센터 운영 기법을 점점 이게 전환이 되어 가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는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간에 호환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스냅인데요. 네. 기존에 알고 계시던 이제 스토리지의 스냅샷은 그 스냅샷을 생성한 그 스토리지에서밖에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스냅샷을 포터블하게 만들어서요. 이기종에 넣을 수 있고요. 다른 프로토콜을 가진 그런 장비에 놓을 수 있고 심지어 클라우드에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프라이빗이건 퍼블릭 상관없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그 플랫폼 애저 서비스처럼 네. 이러한 기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에서는 네. 백업, 뭐 복구, 네.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DR까지도 그러니까 클라우드 센터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장애났을 때 그쪽에서 업무를 바로 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네. 이런 포터블 스냅으로 스냅이니까 아주 빠르게 복제가 되겠죠. 네네네. 이러한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런 비즈니스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죠. 유연하게. 더 유연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든지 그렇죠. 이런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네네. 지난달에 퓨어 라이브 행사 때 네. 엔비디아 그 전무님께서 오셔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이게 어떤 동영상인데요. 네네. 사람이 없는 차입니다. 아, 이 차가 자율주행 차량이군요. 예. 네네. 근데 저렇게 차들을 인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좌회전도 이제 좀 있으면 하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어. 되게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못하는데. 이야.
저렇게 자율주행을 하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네. 1에서 10가지가 있다면 벌써 기술은 10가지 와 있답니다. 네, 이제 네, 네.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저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그 밑에 보시면 빨간색 네모칸으로 메타라는 인공지능의 이름입니다. 저희 네네.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 그 센서들, 이게 스토리지에서 월드와이드하게 네네네. 그래서 알려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용량이 이렇게 차니 증서를 아, 고려하세요. 네네네. 라는 거를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 보시면 수천 개가 넘는 이러한 성능이나 용량이나 문제가 있는 이러한 지표들을 네, 내가 네. 계속 학습을 해서 아.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워크로드 플래너라는 거는 부하의 정도 그리고 용량 증가 추이를 예측해서 네. 스토리지를 계속 최적화하고 각 개별 환경마다 뭔가 맞춤형의 그쵸. 맞춤형의 가이드를 얘가 해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거를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음. 저희가 그 AI라든지 빅데이터, 뭐 슈퍼컴퓨팅 이런 쪽의 장비를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하면서 납품을 하면서 네. 저희가 그런 기술도 계속 네. 배워오는 거죠. 네네네. 제가 PD님하고 이걸 하면서 제가 프리젠테이션 스킬을 배웠듯이 네네. 저희도 이제 네. 그런 기술들을 배워와서 네. 분석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하고. 알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 분도 그 텐트 카드 명함 2장 정도 되는 걸 보시면서 네네. 뭐 운영도 하실 수 있게끔 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점이 저번에 그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그 퓨어 스토리지가 그거에 가장 큰 돼 있죠. 기여한 것 같은데요, 이 그래서 점이. 그 NPS 지수라고요. 그 내가 네. 써봤던 이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를 충분히 이게 좋은 제품이니까 소개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네네. 형태의 그 만족합니까? 라는 형태의 그 이 시장 조사 기관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83.5.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애플이 60점. 60점대였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지 벤더들이 사실 한 20점대 네네.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그 써보신 고객분들은 아니, 만족하시는. 지금도 이렇게 스토리지 관리가 이렇게 간편한데 아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것도 AI가 그걸 또 이제 메타, 빼가지고 루틴한 것도 다 해준다며 메타가 그죠? 네, 그렇죠. 더 간단해지겠네요, 아까 그죠? 그렇죠. 네. 더 간단하고 네네. 더 셀프 그렇죠. 치료하고 진단해주고 네네. 하는 게 가능하겠죠. 네. 자, 먼저 이제 그 가용성인데 네. 구가 지금 6개거든요. 이제 뭐 우리 보통 뭐 별이 5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가 6개인데 네. 구가 6개인 건 많지 않나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많지는 않고요. 네네. 예전에 이제 PD님 세대 네. 이제 메인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네네. 제 세대도 아니에요. 저 메인 프레임 세대 아닌데. 네. PD님 세대 이제 메인 네네. 프레임에 네. 연결을 할 스토리지들은 네. 저런 가용성이 필요했습니다. 네. 6.9이라는 거는 네네. 1년 동안의 다운타임이 32.5초 정도밖에 안 되는 네네. 아주 엄청난 고가용성이죠. 메인 네네. 프레임은 모든 부품들이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저런 가용성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지도 그거에 맞춰서 이런 가용성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스토리지도 메인 프레임처럼 아주 거대한 프레임 타입의 이러한 스토리지들을 기존의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다, 하이엔드다라고 이제 오케이.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네네. 근데 저희는 네. M 시리즈 출시 이후에 네네.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지금까지 2년 넘게 99.9999%의 가용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생각하시던 D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99.9999% 가용성에 궁극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액티브된 데이터 센터입니다. 한쪽에 데이터 센터가 주저앉아도 네. 이중화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이중화된 스토리지로 인해서 데이터가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 물론 뭐 저희는 그런 것까지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액티브 데이터 센터가 되면 뭐 네네.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스토리지를 2대 두는 인하우스 DR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까지 다 구현이 되고요. 네. 그것도 올 플래시의 빠른 성능. 네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용량이 늘어도. 퓨어 스토리지가 중복 제거율이 제일 좋은 이유가 네. 뭡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정교한 단위, 그래뉴얼리티가 네. 512바이트,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현존에 하는 OS들이 쓰는 가장 작은 일반 다른 데는 4K 뭐 이렇게 네, 하는데 4K, 8K 저희는 네네. 512바이트고요. 네네. 저희가 이 정렬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데이터가
처음에 이게 들어오는 게 32, 뭐 예를 들어 32K가 들어왔다고 하면 네네. 그 512바이트 단위로 쭉 체크를 하는데 아. 이게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게 들어와도 이거를 중복되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교한 단위, 정렬에 의존적이 네네네. 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중복 제거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아, 이게 512바이트로 해서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이게 크면, 덩치가 크면 클수록 중복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새로운 네. 기술이 이제 너무나 많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 슈퍼 컴퓨팅 사례인데요. 네네. 네, 고객사 이름은 페이스북이고요. 어. 페이스북에서 네. 그 인공지능을 위해서 그 엔비디아의 GPU가 있는 이제 어플라이언스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네.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그 스토리지가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GPU가 소켓당 1000코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드가 100개가 이상이 되는데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I/O를 못 내는 거죠. 네네네. 데이터도 많을 뿐만이 네, 아니라 네. 빠른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시 블레이드가 네. 그쪽에 10대가 들어가서 네네. 실시간 데이터 분석 처리를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사례가 있고요. 네. 그 반도체 쪽 사례를 보시면 반도체는 뭐 설계 툴이나 시뮬레이션 툴이 뭐 몇억 원이 아니라 몇천억 단위.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하루가 걸릴 거를 저희 걸 돌려서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럼 그 수천억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되는 네네. 사례인 거죠. 앨런 머스크가 네, 만든. 맞습니다. 네네. 그분이 이제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네네. 이제 보통 로켓이 나가면 지구에 못 들어오는데요. 그 궤도를 잡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 좌표 대기권 맞아요. 뚫기가. 화성하고 궤도 잘 있을 때 가야지 발사할 때. 네. 네. 그거 잘못되면 그거를 실시간 연산을 하는 아. 그런 용도로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가 들어가서 네. 이쪽도 100번을 왕복할 수 있는 네, 그런 우주선이 됐고요. 다양한 분야에 지금 올프레시 스토리지가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 쓰이는 제품이 뭡니까? 어떤 제품이 쓰이고 있는 겁니까? 플래시 블레이드라고 불리우는 네. 올플래시 나스 스토리지입니다. 나스 스토리지.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아까 10가지 뭐 사례들을 쭉 보면 거의 다 그것이 이제 비전형 데이터들이거든요. 다루는 네. 것들이. 네. 기업의 기존에 있던 센 구조를 다 바꿀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뭔가 나스 스토리지 바로 붙여가지고 그렇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아주 이런 플래시 블레이드가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센 환경은 뭐 HBA 어댑터, 샌스위치, 뭐 케이블 포설 그런 게 많지만 네네. 나스 이런 파일 공유 기반에서는 그렇죠.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네네네. 케이블만 꽂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토콜들은 네. 오른쪽에 있는 파일 기반, 네. SMB 윈도우에서 공유하는 부분, 유닉스에서 공유하기는 NFS, HTTP 기반도 있고요. 네. 왼쪽에 보시는 오브젝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장 유명한 아마존하고 연동할 수 있는 네네. API들, 그리고 오픈스택이라든지 네네. 구글 컴퓨터 엔진 이런 아주 새롭게 나오는 이러한 프로토콜도 저희 밑에 보시면 분산된 백엔드 그 데이터 스토어 저장 기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핵심 코어인데 그 위에 API만 얹으면 바로 적용되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1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네. 저희가 이런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놀란 게 64,000개의 그 채널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퓨어 스토리지의 퓨어티라는 네. OS 네. 소프트웨어 컨트롤러가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다 그걸 컨트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여기에 다 개개별로 낸드 플래시 다 SSD 컨트롤러가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죠? 그래서 빠른 거군요. 그럼요. 그 검토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까? 어떤 체크포트가 따져야 될까?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기존의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실 땐 뭐 RFP를 내고 뭐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뭐 기능들, 뭐 심 프로비저닝, 내부 복제, 외부 복제, 뭐 포트 개수, 캐시 용량 이런 좀 정형화된 네. 기존의 그런 방식으로 스토리지를 고려하셨다면은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올플래시 그리고 네. 앞으로 10년 후를 준비하는 스토리지들은 당연히 무중단 아키텍처 있어야 되겠지만 네. SSD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최적화하고 더 데이터를 줄이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단순히 포트 개수 그런 게 아니라 높은 IO 밴드위스 즉 뭐 16기가 HBA에서 32기가 HBA로 가고 또 NVMe 기술로 가는 네. 이러한 최신 기술들을 얼마나 로드맵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거를 그 약속한 네. 기간에 출시를 하는지에 네네.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소 짧은 시간에 소화하기에 좀 벅찬 주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주제가 있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고 좀 더 자유롭게 좀 이런 스튜디오가 아닌 좀 더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설명드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Q&A도 저희가 다 직접 받아들여서 Q&A도 저희가 직접 다 세세하게 답변해드리고 궁금하신 사항들, 인프라 개선점, 단지 스토리지가 아니라 스토리지 위에 올라가는 서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어떻게 해야지 올플래시에 최적화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다 진단해드리고 또한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다른 스토리지를 저희 걸로 교체하실 때 어떤 걸 고려하셔야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요. 필요하신 사항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